오늘은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라는 내용의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는지 공부합니다. 지구 밖에 있을지도 모르는 외계 생명체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과학자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티 프로젝트라는 건데, 세티 프로젝트에서는 외계에서 오는 전파 신호를 탐지합니다. 거대한 전파망원경,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의 아레시보 지역에 있는 전파망원경인데 지름이 300m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전파망원경을 이용해 가지고 우주에서 날아오는 전파 신호를 찾는데, 자연 상태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불규칙한 잡음을 제거한 뒤에 그 나머지 중에 어떤 규칙을 가진 신호가 있다면, 이것은 어쩌면 외계에서 지능을 가진 지적 생명체가 우주 공간으로 보낸 신호일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그 신호를 이제 찾고 있죠. 두 번째 노력은 수많은 별들 중에 별은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거기에서 생명이 살 수는 없겠죠. 그 별 주변에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르는 행성들을 찾아보는 노력입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이라는 이 이제 거대한 망원경이 지구 대기권 밖에서 이제 행성들을 찾고 있고, 현재 수천 개 지금 찾아진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과학자들의 결론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학기 때 배워서 알겠지만 물은 극성분자이죠. 극성분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녹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거고, 그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는 복잡한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렇게 별 주변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이 지역을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합니다. 금성, 지구, 화성을 비교해 보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금성은 평균 온도가 480도, 너무 높아서 물이 액체로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화성은 마이너스 63도로 온도가 너무 낮아서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은 별과의 거리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별과의 거리에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그림은 생명 가능지대, 별의 질량이 이제 다른 그 별 주변에서 생명 가능지대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태양의 경우에는 이 생명 가능지대 위치에 해당하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중심별의 질량이 크면 생명 가능지대가, 아무래도 여기 중심별의 질량이 큰 별이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액체 상태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지역은 별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이 폭이 또 넓어진다는 특징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태양계에서는 생명 가능지대에 속한 행성은 지구뿐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를 가진 지구의 특별한 어떤 조건, 생명체가 존재하고 발생하고 진화할 수 있었던 그런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적의 지구의 조건, 그러니까 태양이랑 관계가 있는 거겠죠. 태양과 적당한 거리 떨어져 있어서 여기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조건을 들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전 궤도 20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전 궤도 20류라는 것은 공전 궤도가 얼마나 원에 가까우냐 타원에 가까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용어인데, 완전히 공전 궤도가 원이라면 20률이 0에 해당합니다. 더 납작한 타원 궤도일수록 20률이
큰 값으로 나옵니다. 지구의 경우에는 이 공전 궤도 이심률이 거의 0입니다. 공전 궤도 이심률이 0이라는 것은 태양과의 거리가 비교적 일정하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태양과의 거리가 일정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심률이 이렇게 큰 경우라면 태양과 가까울 때는 온도가 굉장히 높고 태양과 멀 때는 또 행성 전체가 얼어붙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0에 가깝다라는 것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적당한 양의 대기를 가지고 있다. 이 대기 조건을 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은 금성입니다. 금성은 아주 매우 지구의 10배에 해당하는 대기를 가지고 있고, 100배에 해당하는 대기를 가지고 있고, 화성은 또 그에 비하면 10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대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적당한 양의 대기라는 것은 우리 알다시피 대기는 온실 효과를 일으켜 가지고 행성을 일정한 온도로 따뜻하게 하면서 일정하게 보호해 주고, 그리고 뭐 운석으로부터 또 막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기가 또 생명체 존재하기에 어떤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적당히 기울어져 공전하는 지구 자전축 경사. 그러니까 이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자전축이 완전히 이렇게 수직하게 서 있는 그런 경우를 자전축 경사 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뭐 자전축 경사가 이제 뭐 0도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값을 보이고 있는데, 지구의 경우에는 자전축 경사가 23.5도예요. 그러면 23.5도 라는 것은 약간 기울어져 있으면서 자전축 경사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 여름과 겨울이 생기는데, 이 여름과 겨울에 어떤 온도 변화를 가지고 있어서 생명체가 약간 추워지고 또 약간 더워지고 하면서 그 속에서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변한 온도 환경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역시 적당히 기울어져 있는 자전축 경사가 생명체 존재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달의 역할을 들 수가 있는데, 태양계 행성들 중에 위성, 달을 가진 행성들은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목성형 행성의 경우에는 달을 목성은 60개 이상 가지고 있고 토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모 행성의 크기 대비 위성의 크기를 이제 비교했을 때 그 위성의 크기가 가장 상대적으로 큰 것이 달입니다. 근데 이 달은 지구에 우리가 조석 현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물이 이제 그 달 있는 쪽으로 끌어당겨졌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데, 이 조석 현상이 또 생명체 진화하기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그 조석 현상으로 해수면 높이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그 바닷가에 갯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어쩌면 이제 생물이 발생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가장 유력하게 바다에서 우리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다에서 발생한 생명체가 육지로 오기 이전에 물이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이 갯벌이 있음으로 해서 물의 어떤 생명체 중간 환경, 바다와 육지의 중간 환경을 만들면서 이제 환경에 적응해가는 생명체가 다양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논리에서입니다. 자, 정리하면 오타가 났네요.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조건을 정리하면, 일단 태양과 적당한 거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적당한 거리라는 것은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을 들 수 있다. 공전 궤도 이심률이 지구는 거의 0이어서 태양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공전하는 동안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지구의 온도가 대체로 일정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지구 자전축 경사가 적당히 약 23.5도 기울어져 있어서 어떤 온도 변화 폭 내에서 생물이 환경에 진화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적당한 두께의 대기를 가지고 있어서 또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또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육지와 바다의 어떤 중간 환경이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다양하게 진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구의 크기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하기 전에 확인 문제를 한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에 기역, 니은, 디귿에 알맞는 것을 쓰시오 했는데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네요. 첫 번째, 외권, 지구 밖에 대기권 밖에 이제 그 우주 공간이 외권이라고 하는데, 외권에서는 어떤 조건을 제공하는가? 태양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풍과 우주선을 차단하는 거. 자, 이 태양풍과 우주선을 차단하는 것을 우주선을 차단함으로써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죠? 지구 자기장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할 텐데,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어서 태양에서 날아오는 아주 매우 빠른 속도의 입자들을 이제, 그리고 전기를 띤 입자들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지구 자기장이 한다. 이게 이제 지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유에 중요한 이유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니은, 이거는 기권의 적당한 온실 효과, 기권이 적당한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또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 이거는 오존층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유도 수권에서 이유를 찾는다면 이건 다양한 물질을 녹이고 항상성을 유지시켜준다. 일정한 생명체 내에 어떤 그 체온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쭉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조건, 수권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지구의 구성 물질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